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기업 위픽 코퍼레이션에서 위픽레터라는 뉴스레터를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마케터 전효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정님.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효정님과는 사실은 구면이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영상에 이제 성황리에 종료된 성황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성황리에 종료된 이제 챗바퀴 시즌 1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효효라는 닉네임을 이제 쓰고 계신 이제 제 효정님을 그때 브랜드 마케터로 모셨었는데 그때 막 사전 인터뷰를 하다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효정님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챗바퀴에서 끝내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인터뷰 콘텐츠화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효정님께 제가 이제 조금 무례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일단은 좀 성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뉴스레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키우신 거예요? 지금? 조금 자랑 타임. 네. 제가 정확하게는 2021년 10월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위픽레터의 구독자 수가 한 50명 정도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딱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한 8,000명 정도 1년 만에 8,000명? 네, 구독자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일단 근데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이런 뉴스레터나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처럼 되게 트래픽이 많은 볼륨이 있는 시장도 아닌데 8,000명 되게 큰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러면 진짜 진짜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제 채널이 뭐 어떤 건 아니지만 테드 채널에 정말 출연할 만 하시고 충분히 이걸로 이야기할 만 하실 것 같고요. 네, 진짜로.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조금 궁금한 게 뉴스레터의 전반적으로 그럼 위픽레터의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역할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모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위픽레터를 제작, 발행하는 거에 전반적인 모든 걸 담당하고 있어요. 네. 저희 팀이 소수 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턴분들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만들고 있긴 한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제 발행하고 제작하는 거에 대한 권한이나 총책임은 사실 저한테 거의 다 있어가지고 그 에디터 이런 느낌이구나. 그쵸, 완전히 다 갖고 있죠.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는 저한테 편집장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네, 맞아요. 뭐 오늘 어떻게 8,000명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해주실 건데 일단은 첫째로 뉴스레터를 왜 선택했고 왜 시작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네. 저희가 브랜딩 팀에서 왜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좀 목적성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B2C가 아니고 B2B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회사원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좀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메일이라는 매체가 현재 다들 이메일 쓰고 계시죠? 회사 이메일 오면 바로바로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메일이라는 매체가 가장 유효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 생각이긴 한데 이제 고객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LMS, 문자 메시지도 있을 거고, 카톡으로 요즘 하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뉴스레터는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후킹성 문장이나 이제 아니면 텍스트 위주의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뉴스레터라는 것이 좀 효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즈니스 구조상 타겟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직장인이기도 하고 혹은 또 마케터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고려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시작을 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직 CRM 마케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제 뭐 채널들에 대한 특성을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되게 리치하게 뭔가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어서 우리의 내용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데 이제 근데 항상 또 그게 고민이 들어. 우리는 구성을 엄청 잘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고 뭐 안 늘어나고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되게 뭐 아예 초반부터 좀 핵심 질문으로 좀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어쨌든 8,000명까지 만들었어요. 50명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들이 조금 들어가셨나 이런 것들이 그냥 궁금해요. 영업 비밀을 네, 영업 비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로 뭐 여러 차례에 걸쳐갖고 디자인도 수정을 하고 내용 구성 같은 것도 계속해서 변경을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구독자분들의 이런 피드백 같은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했고 그리고 여러 미디어 사이트들에다가 저희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구독자들을 유입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픈에즈나 아니면 아이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마케터 또는 이제 회사원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좋은 채널들을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해갖고 그런 채널들에다가 저희 콘텐츠를 많이 배포하고 사실 요거는 콘텐츠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기만 하면은 당연히 구독을 할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콘텐츠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했던 것 같고 에서 이제 상반기에 진행했던 뭐 이런 그 모스트 러브드 약간 그런 어워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슈퍼 루키 상이랑 모스트 러브드 상이라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상들을 좀 휩쓸면서 그때도 또 이제 또 많이 이제 유입이 됐었죠. 네, 유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를 노출시킬 수 있는 많은 곳에다가 저희를 일단 노출시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콘텐츠를 많이 이제 노출을 시킨다. 요거가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노출을 시키고 유입을 시키는 걸로 좀 목표를 했다면은 하반기에는 저희가 테스트 콘텐츠라고 하죠. 요즘 테스트 콘텐츠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콘텐츠는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재미있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약간 테스트 콘텐츠가 MBTI 테스트 이런 거. 그렇죠. 성향 테스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 테스트 이런 걸 만들어갖고 너 트렌드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들 쫙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다양한 트렌드들 그리고 인사이트들 얻고 싶으면은 위피네터를 읽으면 된다 하고서 구독하는 버튼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5,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일단 있었고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트렌드 나이 테스트는 이제 컨셉 자체가 이 트렌드를 모르면은 너의 트렌드 나이가 50살이다, 뭐 40살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좀 많이 참여를 하셔갖고 오늘 현재까지 한 45,000명 정도가 네. 기획하신 이거는 이제 팀에서 팀에서 다 같이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조금은 뭔가 트래픽이 몰리는 그런 뭐 플랫폼이라던가 사이트에서 일단은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더 우리의 구독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이런 재밌는 어떤 뭔가 뭐 프로모션이든 어떤 콘텐츠든 테스트든을 활용해서 이벤트든 활용해서 또 모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팁 같은 거 맞아요. 이제 뉴스레터를 운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뉴스레터 운영하는 분들의 콘텐츠를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언급을 자주 하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이 채널밖에 이 콘텐츠밖에 없어. 테드님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만 둘이서 네, 우리가 둘이 아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모티콘과 이미지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뉴스레터들 보다 보면은 요건 약간 느끼실 텐데 이미지를 많이 안 넣으세요. 콘텐츠로 약간 승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라는 콘텐츠 자체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아야겠더라고. 이미지를 많이 넣지 않고 이모티콘도 사용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소제목을 분명하게 넣자. 소제목을 분명하게 넣자. 네, 이게 그냥 뉴스레터를 이렇게 콘텐츠라고 봤을 때 이곳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멈추게 할 포인트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미지로 이제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많이 넣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소제목을 분명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슥슥슥슥 넘기잖아요. 슥슥슥 넘기다가도 어떤 소제목을 딱 보고 네.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을 뭐 저희 이제 콘텐츠를 읽으시는 분들이 네. 보통 마케터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객 이런 얘기를 좀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는 뭐 소제목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뭔가. 네. 쓱쓱 넘기다가 이게 뭐지? 궁금해라고 맞아. 생각하고 맞아. 그 부분이라도 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게 뉴스레터에서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만들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구독자를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뉴스레터의 팁으로 알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기업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거나 혹은 개인 셀프 브랜딩을 위해서 뭔가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접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너무 뭔가 이모티콘과 이미지를 쓰지 말고 뭐 그냥 내가 쓰는 블로그에서도 그리고 좀 뭔가 이런 아까 말했던 소제목 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뭐 피드백 할 수 있는 창구 이런 거 또 저는 꼭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꼭 뉴스레터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런 팁인 것 같고 기업이 이렇게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입장에서? 저는 좀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뭐 약간 효과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위핑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HR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위픽에서 사람 안 뽑으시나요? 이런 것들 뭐 약간 농담처럼이지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가 저희는 이제 브랜딩 팀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브랜딩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건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 이게 뭐 B2B 기업이지만 온드미디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레터가 지금 팔로워가 8,000명 정도 되면 저는 되게 이게 진짜 온드미디어 하나의 또 온드미디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SNS나 이런 것들만 온드미디어가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우리 소식을 어쨌든 받아보는 사람들이 8,000명 있으면 뭐 어찌됐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천. 그래서 물론 키우기가 어렵지만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뉴스레터 갑자기 확 뜰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올해 뭐 초 이런 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뭔가 이 뉴스레터의 뭔가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뉴스레터는 기업들에서 지금 현재 모든 비즈니스는 이메일이 없으면 소통이 서로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죠. 카톡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공식 채널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그날까지는 당연히 효율이 있고 효력이 있는 매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있는데 저는 약간 뉴스레터라는 매체의 흥망성쇠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핑레터도 만약에 지금 뉴스레터로 이메일로 나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효율 좋은 매체가 또 생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변화에 맞춰가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매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위핑레터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뉴스레터의 흥망성쇠 뭐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의 흥망성쇠 맞아요. 그런 거에 크게 집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알맹이에 더 집중을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 주니어 맞아요? 주니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냥 마케팅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었던 이야기를 또 효정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뭔가 어찌 보면 뉴스레터는 수단일 뿐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잘 되니까 하자. 물론 잘 되니까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뉴스레터 안에 담기는 어떤 콘텐츠에 조금 더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와 역시. 저는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가 그냥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위픽 레터가 혼자 스스로 절대 큰 것도 아닐 뿐더러 그냥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맨땅에 헤딩을 해보자라는 거는 저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것과 협업을 같이 해야 되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주니어이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산업이나 이런 거에 좀 갈팡질팡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나름의 혼자 생각을 했던 거는 절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것들과 많이 제휴를 하고 그리고 손도 잡고 그리고 모든 걸 너무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여기서 뭐 50만 원어치의 뭔가를 리워드를 우리한테 줬으니 우리도 50만 원어치의 뭔가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서로 약간 연결의 중요성, 연결이 가져오는 시너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 그리고 이런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더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구독자분들도 그거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집중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픽 레터는 어떤 브랜드와도 같이 제휴를 할 생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현재는 배너 광고나 그런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를 외부랑 집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마케팅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에 좀 그런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와 같이 재미있는 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보기란에 이렇게 딱 링크 당연히 남겨놓을 거라서 걱정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혹시나 오해할 수 있을까봐 위픽 레터의 광고 절대 아닙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효정님의 어떤 이런 뭐 성장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였고 혹시나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뭔가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나 뭐 공유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도 또 연락 주시면 뭐 이렇게 출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꿀팁을 또 하나의 레전드 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저 오늘 효정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